탕.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탕, 탕. 약병 뚜껑을 여는 소리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약, 혈압약, 진통제. 하나씩 천천히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한편이 차갑게 조였습니다. 저는 장인수입니다. 62살. 그리고 20년간 괴물로 살아온 남자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먼지 속을 떠다니고 낡은 벽시계는 째깍거렸습니다. 마을 어귀 평상엔 노인들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웃음이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으니까요. 저 사람이 그 선생님이래. 학생한테 그런 짓을 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작았지만 귓속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드르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딸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걸려오는 전화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의무적인 인사. 응, 수진아. 잘 지내니? 아빠, 이번 추석엔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심장이 철컹하고 무너졌습니다. 애들이 아빠 보는 걸 힘들어해서 말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딸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빠는 괴물이야라고 단정 짓는 게 차라리 더 편했을 테니까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가 저를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혹시 집주인?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서류 가방, 40대 초반.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민이?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한지민.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3학년 학생. 조용하고 성실했던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엔 제 연구실에 남아 숙제를 하곤 했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좁고 초라한 공간. 지민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 벽시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생님, 저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 잘 됐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지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희망. 20년 만에 느껴보는 아주 작고 떨리는 희망.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지민아. 누가 날 믿어주겠니? 저는 믿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증거가 없어. 모든 게 조작됐어.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지민은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명문 중학교 교사, 제자 성추행 혐의. 제목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사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모든 게 결정됐고 학교는 급하게 선생님을 해고했어요. 마치 누군가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처럼. 맞습니다. 당시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치 각본이 있던 것처럼. 지민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싸워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언제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그 안엔 30년 전 교사 시절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출석부, 빛바랜 사진, 그리고 편지들. 제자들이 졸업할 때 써준 감사 편지,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등대예요. 한 장 한 장 읽으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잉크, 빛바랜 종이, 봉투엔 박수정이라는 이름. 박수정. 20년 전 제가 성추행했다는 바로 그 학생. 하지만 이 편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요즘 학교 가는 게 무섭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복도에서 지나칠 때마다 제 어깨를 만지고 상담실로 부르곤 해요. 친구 민지도 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은 김태준이에요. 저는 장인수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저희 말을 항상 들어주시니까요. 하지만 무서워서 직접 말은 못하겠어요. 이 편지를 읽으시면 저와 민지를 좀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수정이 올림.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준. 당시 제 동료 교사. 사건이 터진 후 그는 저를 가장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장인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서둘러 저를 괴물로 만들려 했는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민지. 편지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꺼져 있던 불씨, 분노, 억울함, 그리고 희망.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한지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나야. 선생님? 싸우자. 진실을 밝히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죽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세상에 외치고 싶다고.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편지 위를 비쳤습니다. 푸른 글씨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열쇠였습니다. 잠겨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이틀 후 저는 한지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시내 중심가 작은 법률사무소.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엔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빛바랜 푸른 잉크, 30년 전 소녀의 절실한 목소리. 이게 수정이가 쓴 편지예요. 지민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태준. 그리고 민지라는 또 다른 피해자. 지민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건 결정적 단서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 민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만으론.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편지 하나만으론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희망은 이렇게 짧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진실로 증명하면 돼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학교 상담 기록, 당시 목격자, 그리고 민지 씨. 모든 걸 찾아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법으로는 힘들다는 현실 앞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실로 증명하자.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법이 저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면 진실이 저를 구원할 거야. 지민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같이 싸워봐요. 하지만 현실은 곧 저를 다시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병원 진료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수님,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약을 드셔도 2달 정도입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길어야 3달. 의사의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서두르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일을 듣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달, 아니 3달. 그 시간 안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20년 동안 덮여있던 진실을 남은 몇 달 안에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지 못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괴물로 죽는다면 제 딸은 평생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 나는 결백하다고 당당히 외치고 싶어? 핸드폰을 꺼내 한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민아, 시간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2달밖에 안 남았어. 전화기 너머로 지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선생님, 서둘러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학교 기록이든 민지든 뭐든.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움직일게요. 고맙다, 지민아.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멈출 수 없는 시간처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교사 시절에 쓴 일기.
빛바랜 종이 위엔 당시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수정이가 상담을 요청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수정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수정이가 학교를 결석했다. 걱정이다. 민지도 같이 결석했다고 한다. 일기를 읽으며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정이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아이 모두 표정이 어두워지고 학교를 자주 결석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여러 번 상담을 시도했지만 아이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인수 선생님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수정이의 진술.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저는 순식간에 괴물이 되었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이 해고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정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면 아이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누가 아이를 죽였을까? 누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켰을까? 이제야 압니다. 김태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같은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 수정이도 저 달을 보며 괴로워했겠죠. 민지도 거짓말을 해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하며. 미안해, 수정아. 민지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게. 너희가 억울하게 고통받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릴게. 책상 서랍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수정이와 민지와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것들이 증거가 될 겁니다. 제 기억이, 제 일기가 진실을 증명할 겁니다. 새벽까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렸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쓴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찾는 긴 싸움의 시작.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죽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김태준.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야. 그리고 민지. 내가 어디 있든 널 찾아낼 거야. 한지민은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당시같이 근무하셨던 선생님들 명단을 확보했어요. 지민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최동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기억하세요? 최동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저와 같은 학년을 담당했던 수학교사.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사람. 사건이 터진 후 그는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그 사람 어디 있어? 같은 시에 살고 계세요. 은퇴하셨대요. 제가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래. 만나보자. 사흘 후 저는 한지민과 함께 최동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2층 집.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혹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건 아닐까? 띠리리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사이로 얼굴을 내민 남자. 통통한 체구에 흰머리가 성성한 60대 중반의 남자. 최동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수 형. 오랜만이야, 동욱아.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어. 뭔가 큰 비밀을.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벽면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욱은 소파를 권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욱아, 너 당시에 뭔가 알고 있었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최동욱 선생님. 한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인수 선생님의 변호를 맡은 한지민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 너는 알고 있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았어요. 김태준이 뭘 했는지, 수정이와 민지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쿵,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너 알았어? 네. 사건 터지기 한 달 전이었어요.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김태준이 수정이 어깨를 만지는 걸 봤어요. 수정이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김태준한테 물었죠. 뭐 하는 거냐고. 한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어요. 너도 가족 있는 사람 아니냐? 쓸데없이 나서면 너도 끝이다라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가족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수 형이 누명을 쓰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민지는 어떻게 됐어? 그 아이도 피해를 받았다며. 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지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건 후에 민지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아마 김태준이 뭔가 했을 거예요. 한지민이 메모를 했습니다. 민지의 본명을 아세요? 이민지였어요. 당시 3학년 4반. 그때 왜 말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욱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용서해 주세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형이 저를 원망하는 꿈을, 수정이와 민지가 저를 저주하는 꿈을.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동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증거 같은 게 남아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나 뭐든. 동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있는데? 녹음 파일이요.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건 터진 직후에 김태준이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한테 떠벌리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한지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걸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지우지 못했어요. 지우면 정말로 형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동욱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작고 낡은 디지털 녹음기.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그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일 잘 처리해야 돼. 장인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어차피 증거 없잖아.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충분해. 민지는 이미 처리했어. 돈 주고 입 막았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다른 교사의 목소리. 하지만 장인수 선생님은 결백하잖아요. 그게 중요해. 이미 소문 퍼졌어. 학부모들이 난리야.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장인수가 적임자야. 딱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민지는 이미 처리했다.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김태준은 민지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고 돈으로 입을 막았던 겁니다. 한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이걸로 김태준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지 씨를 찾아야 해요. 이민지, 당시 3학년 4반. 학적부를 추적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동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동욱아.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이걸 공개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같이 싸우자. 동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형.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사무실로 돌아온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지민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첫째, 학교 상담 기록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정이가 편지에서 언급한 상담실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게 편지와 연결될 거예요. 학교에 아직 남아있을까? 확인해 봐야죠. 교육청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둘째는 이민지 씨를 찾는 거예요. 학적부를 추적해서 현재 주소를 알아내야 해요.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김태준이 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게 증명돼요. 셋째는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야 해요. 수정이 언니인 박수진 씨.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2달, 아니, 이제 1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지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 김태준이 있겠죠. 여전히 편안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어딘가에 민지가 있을 겁니다. 20년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하지만 이제 끝이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려, 김태준. 내가 빼앗아간 내 20년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민지를 찾아낼 거야. 진실로. 창밖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빛. 마치 저의 결심처럼. 셋째는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야 해요. 수정이 언니인 박수진 씨.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2달, 아니, 이제 1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지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 김태준이 있겠죠. 여전히 편안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어딘가에 민지가 있을 겁니다. 20년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하지만 이제 끝이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려, 김태준. 내가 빼앗아간 내 20년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민지를 찾아낼 거야. 진실로. 창밖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빛. 마치 저의 결심처럼. 기사가 난 후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고 사람들은 댓글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왜 지금 들춰내는 거지? 진짜 억울하면 진작에 싸웠어야지.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론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한지민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당시 교장 선생님을 만날 수 있대요. 교장? 기록을 숨기라고 지시했던 그 사람? 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만나주신대요. 내일 오전에 약속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적한 주택가의 2층 집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정원.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띠리리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장인수 선생이구만.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오게.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 벽면엔 옛날 학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겠나? 괜찮습니다. 교장은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드는군. 교장 선생님, 내가 잘못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교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정이와 민지의 상담 기록을 본 순간 알았네.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왜 장인수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까? 교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압력을 넣었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 학교 명예를 지켜라. 나는 겁쟁이였네. 한지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장인수 선생님이었습니까? 김태준이 제안했네. 교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장인수는 독신이고 가족도 적다. 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 피해가 적다고. 나는
그 말을 따랐네.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학교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된 겁니다. 민지는요? 민지 가족이 갑자기 전학 간 것도 선생님이 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김태준이 민지 부모를 찾아갔어. 돈을 줬지. 5천만 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입을 다물고 멀리 이사 가라고. 민지 부모는 받아들였네. 가난했으니까. 수진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지는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네. 이사간 후론 소식이 없어. 아마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겠지. 교장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20년 묵은 죄책감을 토해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수정이가 죽었을 때 내가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 그날 오후 우리는 교육청 창고로 향했습니다. 상담 기록을 정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장의 증언으로 정식 열람 허가를 받았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한지민과 수진 그리고 저 셋이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수진이 다른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징계 기록이에요. 교사 징계 기록. 우리는 그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파일을 뒤지던 한지민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봐요. 김태준 교사 징계심의 기록. 날짜는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 교사,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부모 민원 접수,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합의 후 징계 무마,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한지민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태준, 전과가 있었어요. 이미 2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학교는 그를 계속 두었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합의했다고 하네요. 돈으로 입을 막았던 거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김태준은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걸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더 깊이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투명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찢었다가 다시 테이프로 붙인 흔적.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수정이가 쓴 진술서였습니다. 한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진짜는 김태준 선생님이에요. 수진이 진술서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그리고 민지를. 하지만 김 선생님이 협박했어요. 만약 진실을 말하면 민지에게 더 끔찍한 일을 시키겠다고. 민지 부모님한테도 해를 끼치겠다고. 한지민이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민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장인수 선생님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민지에게도 같은 짓을 계속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리고 민지한테 말했대요. 내가 입을 열면 수정이도 끝장이다라고.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종이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제 거짓말 때문에 선생님 인생이 망가졌고, 제 거짓말 때문에 민지도 계속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민지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야, 미안해.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친구를 지키려고. 그래서 거짓말을.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선생님을 배신하는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럼에도 친구를 지킬 수 없었던 그 절망이. 한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들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수정이가 직접 쓴 거예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태준이 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협박했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여기 있죠? 사건 때 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민이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진술서 김태준 교사 요청으로 증거 목록에서 제외. 교장 승인. 원본 폐기 예정이었으나 담당 직원이 보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정이는 죽기 전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그걸 알아냈고 학교와 짜고 증거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정이는 죽었습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선생님을 배신했다는 고통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이 자식이 수정이를 죽인 거야. 그리고 민지도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아왔을 거야. 우리, 이제 뭘 해야 하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한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를 찾아야 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분을 찾아서 진실을 함께 밝혀야 해요.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해야 해요. 이 모든 증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한지민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한지민, 수진, 최동욱, 그리고 저. 책상 위엔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편지, 녹음 파일, 상담 기록, 징계 기록, 그리고 수정이의 진술서. 이제 충분해요. 한지민이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김태준을 고발할 수 있어요. 형사 고발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그리고 사회적 단죄는 가능해요. 하지만 민지를 찾아야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증언이 있어야 김태준이 상습범이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돼요. 한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부산으로 가요. 20년 전 주소라도 가봐야 해요. 혹시 이웃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최동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괜찮으시겠어요? 몸 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민지를 찾아야 해. 수정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아이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장인수 씨,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민지를 찾으려 하지도 마세요. 왜? 무서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정이가 남긴 진술서를 찾았어. 내가 한 모든 짓이 담긴 진술서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김태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찾았다고요? 그걸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전 찢어진 종이 쪼가리를요? 세상이 판단할 거야. 그리고 민지를 찾을 거야. 내가 협박하고 돈으로 입 막았던 그 아이를.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는 못 찾을 겁니다. 절대로. 두고 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부산으로 가자. 민지를 찾자.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끝까지. 수정이와 민지를 위해서. 최동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를 증오했던 사람, 저를 배신했던 사람,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창밖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정이의 진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그 종이를. 수정아, 조금만 기다려. 민지를 찾을게.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전하려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 다음 날 아침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지민, 수진 그리고 저.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지를 만날 수 있을까? 20년 만에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20년 전 주소로 향했습니다. 해운대구의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한지민이 건물 번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문은 녹슬었고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난 것 같네요. 수진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이민지라는 이름을, 20년 전 이곳에 살았던 가족을.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주민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기억했습니다. 아, 그 집. 기억나지. 딸이 중학생이었던 그 집. 할머니는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한지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디 외국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캐나다였나? 호주였나?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이민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민. 김태준이 주었던 그 돈으로 민지 가족은 아예 나라를 떠난 겁니다. 혹시 연락처 같은 건 없으세요? 없지. 이사 가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갔어. 참 이상했어. 그때도.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리에 섰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갔다면.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민도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한 통증. 숨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한지민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당장?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코에 끼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입니다. 일주일. 더 무리하시면 며칠도 안 될 수 있어요. 한지민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서울로 돌아가요. 제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민지를 못 찾았어. 선생님, 이러다 정말. 괜찮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왕 죽을 목숨이야. 민지를 찾고 죽고 싶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여기서 쉬셔야 해요. 내일 서울로 이동하시든 뭘 하시든 그건 환자분 선택이지만 오늘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지민과 수지는 숙소로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정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아이를, 20년간 혼자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 아이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력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한지민의 이름.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저도요.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민지 씨를 찾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때 배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수진 씨가. 전화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번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찾았어요. 민지를 찾았어요. 쿵.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SNS에 수정이 이야기를 올렸어요. 민지를 찾는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메시지가 왔어요. 본인이 민지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네. 지금 캐나다에 산대요. 그런데 일시 귀국 중이래요. 내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대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찾았구나. 네. 선생님, 내일 서울로 돌아가요. 민지 씨를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했습니다. 약을 잔뜩 챙겨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한지민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긴 머리의 여성. 그녀는 우리를 보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민지였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정말 내가 맞구나. 수진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나 기억해? 수정이 언니야. 민지는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수정이 언니.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앉았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 아셨을 텐데.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김태준이 제 부모님을 협박했어요. 입을 열면 너희 가족 전부 끝장낸다고. 그리고 돈을 줬어요. 5천만 원. 부모님은 그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갔고요.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이가 저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저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김태준 때문이야.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SNS에서 수정이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태준이 당신과 수정이에게 한 일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말할게요. 20년간 숨겼던 모든 걸.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기자회견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한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대요. 지금 당장. 우리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 화면에 김태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20년 전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장인수 씨와 일부 인사들이 저를 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당시 학교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모두 장인수 씨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게 협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준은 핸드폰 화면을 카메라에 보여주었고 방송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 선수를 친 겁니다. 우리를 협박범으로 몰아간 겁니다. 한지민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러 번 연속으로. 기자들이에요. 코멘트 요청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이러면.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이 자식? 끝까지. 그때 가슴에 다시 통증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렬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한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구급차, 빨리.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민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민지의 얼굴. 미안해. 민지야. 수정아. 내가 너희를.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아득하고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지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지민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선생님.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얼마나 지났어? 이틀이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태준은, 기자회견은. 한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김태준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노리고 거짓 고발을 했다고 생각해요. 철렁.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럼 모든 게 아니에요. 한지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 씨가 용기를 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깨어나시길 기다렸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뒤로 수진과 최동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민지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지야, 고맙구나. 용기 내줘서.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20년 동안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리는 절대 안 됩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지민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밖에 나가실 수 있을까요?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발입니다. 한지민이 애원했습니다. 선생님이 20년을 기다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급처치 장비를 대동하고 최대 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정말 위험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코에 끼고 심장 모니터를 몸에 부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수시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차 안. 한지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조였고 숨은 가빴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지민이 제 옆에 섰고 반대편엔 수진, 민지, 최동욱이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니, 앉았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인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중학교 교사 성추행 혐의로 해고당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제 동료 교사였던 김태준. 그 사람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지민이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정이의 편지, 상담 기록, 징계 기록.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피해 학생 박수정 양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박수정의 언니 박수진입니다. 그녀는 수정이의 진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장인수 선생님을 증오했습니다. 제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죽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선생님은 결백합니다. 진짜는 김태준 선생님이에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그리고 민지를
민지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수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민지에게도 같은 짓을 계속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리고 민지한테 말했대요. 내가 입을 열면 수정이도 끝장이다라고.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수지는 진술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친구를 지키려다 죽었습니다. 김태준 때문에. 최동욱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동료 교사였던 최동욱입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 김태준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인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민지는 이미 처리했어. 돈 주고 입 막았으니까.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회견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민지입니다. 20년 전 수정이와 함께 김태준에게 피해를 받은 또 다른 학생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저와 수정이를 1년 넘게 괴롭혔습니다.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상담실에서, 빈 교실에서. 우리는 무서웠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김태준은 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캐나다로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정이가 저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침묵해서. 하지만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김태준이 한 모든 짓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심장병 말기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고. 나는 괴물이 아니라고. 그리고 수정이와 민지, 그 아이들도 피해자였다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태준 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한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형사고발은 공소시효로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단죄를 원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씨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당신들을 협박범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한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김태준이 민지 씨 가족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협박범은 김태준입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누군가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의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일을 들춰내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겁니까? 한지민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무고하다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녹음 파일에 당신 목소리가 있어요. 민지는 돈으로 처리했다고. 조작된 거죠.
장인수가 복수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김태준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민지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김태준이 민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민지예요. 당신이 1년 넘게 괴롭혔던, 그리고 5천만 원 주고 입 막았던.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거짓말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입을 열면 수정이도 끝장이다. 너희 부모도 끝장이다. 저는 2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못했어요. 수진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짝! 따기를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 무슨 교육자예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수정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친구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죽었어요. 김태준은 뺨을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안 했어. 장인수가 한 거라고. 최동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저는 다 봤습니다. 당신이 수정이와 민지를 괴롭히는 걸, 그리고 사건을 장인수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기자들이 김태준을 에워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까? 왜 장인수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돈으로 입을 막은 게 사실입니까? 김태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출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출구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명예훼손 및 위증 교사, 미성년자 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간의 싸움이 드디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지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해내셨어요. 진실을 밝히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민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수정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밤,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인터넷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장인수 선생님 정말 억울하셨겠다. 2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김태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민지 씨도 정말 용감하다. 수정이는 진짜 영웅이었구나. 세상이 드디어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달빛이 병실 창문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어. 수정아, 민지야. 진실을 밝혔어. 기자회견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뉴스마다 제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김태준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되었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고개를 돌리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아빠.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아빠를 믿지 못해서 20년 동안 아빠를 외면해서 아니야.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하지만 이제 됐어. 내가 여기 와줬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딸은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손주들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정말? 네.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시라고. 잘못된 세상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민과 수진, 민지, 최동욱이 함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한지민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민사소송 1차 공판에서 승소했어요. 김태주는 선생님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한지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법원이 선생님의 결백을 인정한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대요. 당시 잘못된 처리에 대해 사죄한다고. 그리고 수정이한테도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동욱이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형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서를 발급했어요. 이제 형은 공식적으로 결백한 사람이에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편해졌어요. 2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2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고마워. 너희가 없었다면 난 이루지 못했을 거야. 한지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수진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이도 기뻐할 거예요. 언니가 선생님을 도왔다는 걸, 그리고 민지도 구했다는 걸.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최동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며칠 후, 저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병실을 나가고 저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정이가 쓴 그 편지, 푸른 잉크로 쓰인 30년 전의 편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저는 장인수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저희 말을 항상 들어주시니까요. 저와 민지를 좀 도와주세요. 수정아, 미안해.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알아채지 못해서,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내가 거짓말을 강요받았다는 것도, 내가 민지를 지키려고 얼마나 용감했는지도 세상이 다 알게 됐어. 그리고 민지, 그 아이도 이제 자유로워졌어. 2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을 내려놓았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수정아. 내 억울함은 풀렸어. 그리고 민지도 구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명예를 되찾았고 딸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찾아서 수정이가 지키려던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용히 눈을 감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딸이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침대 옆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한지민, 수진, 민지, 최동욱도 왔습니다. 그들은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네, 선생님. 넌 훌륭한 변호사가 됐구나.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 한지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제게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아. 네, 선생님. 수정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 친구를 지키려고 했던 영웅이었어. 잊지 마. 그리고 수정이를 자랑스럽게 기억해줘.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제 자랑스러운 동생이에요. 민지야. 네, 선생님.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2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수정이 목까지.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우가. 네, 형. 이제 편히 살아. 죄책감 내려놓고 넌 이미 충분히 속죄했어.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최동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형 덕분에 저도 구원받았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 알지? 알아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는 영웅이 될 거야.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비, 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따뜻한 햇살 아래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창밖의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 빛 속에서 누군가 보였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6살 소녀.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와 민지가 구원받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 수정아, 이제 편히 쉬자. 빛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평온한 빛. 저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옛 제자들이 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영웅입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성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 민지가 그녀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혜야?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야.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도 피해자였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나도 김태준한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무서워서. 그런데 뉴스를 보고 용기를 냈어.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말해도 돼. 우리가 함께 할게. 세 여성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정이가 지키려던 민지,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피해자 지혜. 영정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교단에 섰던 그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영정 옆엔 두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쓴 빛바랜 편지, 그리고 민지가 새. 한지민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장인수 선생님은 평생을 진실을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를 추구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정이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정이랑 함께 편히 쉬세요. 이제 두 분 다 자유해요. 그녀는 수정이 사진을 영정 옆에 놓았습니다. 두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진을 비췄습니다. 1년 후, 학교 교정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교육자 장인수 선생님과 용기 있는 학생 박수정 양을 추모하며, 그리고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비석 앞엔 항상 누군가 놓고 간 꽃이 있었습니다. 한지민은 공익 변호사가 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장인수 재단을 만들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했습니다. 민지는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매년 한국을 찾아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동욱은 학교에서 학생 상담 봉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발견하면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용기를 내어 김태준을 고발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으로 김태준은 추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인수의 딸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변론 마이너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전액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지민, 수진, 민지, 지혜는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한지민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뜻 이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수진도 꽃을 놓았습니다. 수정아, 언니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그리고 너 덕분에 민지가, 지혜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됐어. 너는 영웅이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수정아, 고마워. 날 지키려고 했던 거.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지킬게. 너처럼.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정아.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덕분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장인수와 수정이는 평온히 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물이 아닌 떳떳한 교육자로,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영웅으로.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